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연출을 차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블로킹 사이즈라고 하죠. 하나의 컷에 어떤 인물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인물이 가까이 올수록 인물의 중심을 두고, 인물이 멀어지면 배경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치업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배경과 이 공간적 상황을 알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서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 레벨 이런 앵글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이는 앵글들이죠. 그래서 상하 좌우로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것이 앵글의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워크는 한 장소에만 고정되는 게 아니고 좌우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걸 패닝이라고 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틸트 업은 위, 틸트 다운은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면서 대상을 쫓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화면 구성이라고 하고, 인물이나 물체 배경을 하나의 컷 안에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칸 앵글의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이야기 속 세계에 대한 위치를 느끼게 해주는 단계다. 이게 이제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칸 앵글을 다양화하면 대화의 리듬이 생기고, 중앙에 있는 캐릭터나 사물은 그 중요성을 부여하거나 중앙을 벗어난 구도는 궁금증, 목표, 완성 등을 나타내는데, 이게 왼쪽에 있을 경우, 이 사물이나 캐릭터가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 원인이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른쪽에 좀 위치를 하면 완성을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켄 워디의 마스터 숏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면은 연출을 통해서 격투 장면이나 추격 장면, 드라마틱한 전환, 쇼킹 호러 장면, 사랑 장면까지 다양한 연출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화면 컷을 굉장히 많이 담고 거기다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죠? 이래서 이제 이거를 영화 연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이나 갈등 양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디엄 클로즈업 샷이나 클로즈업 샷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반신이나 좀 더 이 얼굴에 가깝게 나온다는 것은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인물의 내적 갈등을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비클로즈업 샷이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사용한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가까이 올수록 갈등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극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물 구도의 샷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말하는 인물에 대한 샷, 이런 것은 카메라에 비친 피사체, 사물이나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것들이 이제 피사체인데, 이런 크기를 말한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인물의 숏은 크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 숏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제가 여기 제 사진 위에, 이미지 위에 나와 있는 그 영상 위에 있는 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고요. 그 다음에 익스트림 롱숏이 있습니다. 익스트림 롱숏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익스트림 롱숏이 여기 있죠. 예, 멀리 떨어진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9가지 형태의 인물 크기를 보여주는 단순한 숏, 심플 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등장인물의 표정과 대사에 집중할 경우는 클로즈업 샷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클로즈업 샷은 여기 위쪽에 있는 클로즈업 샷, 약간 목 아래까지 나온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동세나 배경 속의 움직임을 치중하게 되면 롱숏을 사용한다. 그 롱숏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 웹툰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 컷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배경 속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에 스케치업이라는 배경을 넣고 이런 움직임에 치중해서
만들어준다. 그러면 롱숏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롱숏을 요즘 많이 트렌드화되고 쓰이고 있다. 그래서 웹툰도 애니메이션을 많이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써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안수철이라는 작가분이 이제 이것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먼 거리, 그 다음에 먼 거리, 꽉 찬 거리, 상반신 거리, 매우 가까운 거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매우 가까운 거리, 상반신 거리, 그 다음에 꽉 찬 거리, 먼 거리, 매우 먼 거리 이렇게 해서 롱샷과 익스트림 클로즈 샷 이런 것들을 한글로 많이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꽉 찬 거리란 것이 좀 약간 좀 이렇게 탁 와닿지 않아가지고 영어로 하거나 뭐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평 각도가 있고 거기에 내려다본 각도가 있고 올려다본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올려다본 각도가 있고 수직으로 내려다본 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한 각도, 거꾸로 된 각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거꾸로 된 각도를 요즘에 그 웹툰에서도 제가 좀 봤는데 그 참교육이라는 웹툰을 보면은 거꾸로 된 각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이해 불가, 그 다음에 뭐 공정성, 불합리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한 각도는 긴장, 초조, 불안정, 불안한 심리 상태, 비스듬한 각도가 그렇고요. 비스듬하게 만들면 우리가 아까 사선 구도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직으로 올려다본 각도나 수직으로 내려다본 각도는 좀 더 강조하거나 효과를 증대할 때 씁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콧 맥클라우드가 이제 쓴 만화의 창작이라는 책에 보면요. 수많은 각도와 거리에서 선보일 수 있겠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는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부분을 변하게 해서 독자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 컷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도의 이해는 이제 삼각구도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구도가 삼각구도입니다. 이렇게 삼각구도를 이루어서 쓰게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삼각구도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안정된 구도를 줍니다. 그래서 칸과 칸의 자연스러운 연결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은 참교육에 대한 그런 참교육 웹툰 화면 컷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동작을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수평선 구도는 안정감을 주는 구도고 먼 거리의 인물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이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구도가 주는 느낌을 살려서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이나 고요하고 풍요로운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서 뇌신 전생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카카오에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안정적인 수평 구도가 있길래 가져왔고요. 수평 구도를 많이 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 구도는 이렇게 우리가 밑에서 위로 보는 구도인데요. 단호함과 엄숙함, 이거는 로우 앵글 구도죠. 그래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구도고 대체로 액션이 강한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여기에 이제 참교육이란 작품은 제가 링크를 걸어놨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그림이 약간 좀 더 과장된 그림으로 극대화시켰죠. 그래서 만화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각선 구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약간 대각선으로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근과 입체적 상황에 맞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그리면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다보기 때문에 스케치업의 배경 구도도 360도에서 약간 위쪽으로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때 아주 이렇게 비슷한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지금 현재의 대각선 구도는 이게 주인공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스케치업의 배경은 그 수평선 구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수평선 구도를 이루어도 보기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리듬의 강약, 명암의 대비적 효과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을 해줄 때 대각선 구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구도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고객들이죠.
독자들은 원만하고 통일감,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는 구도인데 서정적인 표현과 전체 상황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리고 안락한 연출의 칸 표현의 효과적인 구도인데요. 이 안락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전체 상황을 표현해 줄 때 쓰고, 그리고 서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뭔가 화면에 이렇게 담아주는 그런 표현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때 이렇게 그 원형 구도를 씁니다. 고스란 작품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원형 구도를 쓴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교육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멀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그 원형 구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선 구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선을 긋는 구도죠. 그래서 대체로 불안정성을 다채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귀라는 그런 네이버 웹툰에 그 요즘 신작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사선 구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선 구도는 컷 자체를 사선으로 하지 않고요. 화면에서 등장인물들을 사선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프리드로라는 작품을 또 한번 보면 주인공 한태성에 대한 시대적인 욕망에 대해서 잘 반영했고요. 한태성이 무기력하고 나른한 모습을 반영해서 청소년 독자들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고, 슬램덩크의 열정 넘치는 강백호는 어떻게 욕망을 만들었겠냐, 스스로 욕망을 만드는데, 지금 이 강백호 같은 캐릭터보다는 무기력하고 나른하지만 주변 캐릭터들로 인해서 이렇게 열정 넘치는 캐릭터로 변신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성공한다. 그래서 욕망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오랜 방황을 통해서 내적인 욕망을 찾는 것이 프레드로의 핵심이고요. 이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재 학생들의 그런 처한 상황, 이런 트렌드를 뽑아내서 이 작품에 넣어야만 맞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20대인데 20대 말고 10대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10대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화면보다는 이렇게 정수리를 자른 화면을 보면요, 눈과 입으로 시선이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런 컷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약간 위쪽을 자르는 이유는 독자들이 눈과 입으로 시선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을 조금 인식해 주시고 작품을 만드실 때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화를 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신소년이라는 네이버 웹툰 작품인데, 마지막 컷이 굉장히 강렬한 그런 놀랄만한 예고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러면 독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겠죠. 와, 다음 편은 정말 재밌는 거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독자들이 실망을 크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화를 기존의 다음 예고편의 다음 컷으로 넣지 말고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한번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내용이 이 전의 내용을 조금 더 이끌고 가게 되겠죠. 그럼 독자들은 계속 궁금해하면서 이 내용을 계속 끌려옵니다. 이럴 때 다음화로 넘길 때 화면에 장면을 넘겨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대부분 배경을 넘겨서 화면을 확 바꿔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런 스케치와 파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다음 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이 전에 있는 화를 굉장히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어서 화면을 만들어준다. 이게 멀리서 본 화면에서 점점 가까이 오고 수평적 구도에서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바꿔주면 이야기를 잠시 돌렸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기대치가 있던 다음화를 독자들은 보면서 즐겁게 보게 된다. 이것이 이제 묘미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묘미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롱숏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롱숏은 이제 움직임과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롱숏을 많이 쓸수록 배경을 보여줍니다. 인물의 움직임에 따른 배경, 이게 배경이 들어갈 때 롱숏을 쓰는데, 감정의 변화는 칸이라는 흘러가는 시간의 변화를 단절하고 이것을 단절된 상태에서 강약을 주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물리적인 움직임도 있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내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 있는 작품보다는 요즘의 작품을 좀 많이 보면 좋은데요. 이 화산귀환이라는 작품이 있고 메트로 헌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롱숏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요즘 작품들을 한번 보시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예고편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해당되는 웹툰에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숏을 통한 웹툰의 연출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화면을 구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인데 이것은 미디엄 클로즈업 샷과 클로즈업 샷을 이어서 빅 클로즈업 샷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지금 오른쪽 화면에 고수라는 작품의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웹툰의 아주 핵심이죠. 이게 중앙 정렬이 많이 나온다는 그 웹툰의 핵심이고 한 화면에 하나씩 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출판 만화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가로 크기가 고정된 그림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웹툰은 애니메이션과 유사하게 인물들 간의 대화나 갈등 장면을 클로즈업 샷을 제한 없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샷을 사용해서 인물들의 표정 및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하고 인물들 간의 갈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들을 보면 갈등과 긴장감의 전달을 위해서 순간 짧고 굵고 짧게 끊는 거죠. 그리고 미묘한 숏의 변화를 활용해서 화면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여줘도 독자들은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웹툰의 형태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의 그림과 오른쪽 맨 하단의 그림을 보면 복사를 이용해서 빅 클로즈업 샷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으로 반복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출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시선의 집중을 동시에 이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판 만화랑 구분되는 웹툰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유사한 장면을 아낌없이 증가할 수 있다. 지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출판 만화의 경우에 등장인물의 대사가 긴 경우에는 인물을 넣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말풍선의 크기를 확대시키고 한 개의 화면 속에 대사를 많이 넣어서 이를 해결하는 편인데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또 다르죠.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있고 대사의 경우는 사운드의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더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인물이 긴 대사를 하는 경우에도 화면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웹툰에서는 다행히 세로 지면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사를 처리할 수도 있고 이 대사를 3줄 이상 넣지 마시고 3줄 이상 되면은 대사를 분리해서 넣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하단으로 무한하게 이어지는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배경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그 웹툰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넣을 것인가 이것을 잘 한번 이해하고 구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숏을 통한 웹툰의 연출에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는 애니메이션 경우와 동일하게 한 화면에서 2명의 인물을 동시에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지만 대사를 연기하는 인물은 화면 속에서 크게 넣어서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배치는 애니메이션이나 출판 만화, 웹툰 모두 동일한데 다만 웹툰의 경우에는 인물과 대사를 같이 넣는 것보다는 새로운 연출이 가능한데 이거는 세로 지면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중간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건데 실제로 대화가 많은 웹툰의 경우는 대화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화면을 아껴서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만 꾸며진 숏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화로만 말풍선으로만 나온 그런 컷을 만들어서 이 위에 컷과 아래 컷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단 부분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 없이 텍스트로만 이렇게 있는 화면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것은 실제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장면이 있으면 지루해지고 출판만의 경우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웹툰의 경우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연출 방법이 달라지고 텍스트로만 이어진 화면도 한 개의 숏으로 힘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컷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스크롤 화면의 특성상 독자가 스크롤하면서 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연출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죠. 웹툰은 같은 연속된 숏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고수란 작품을 보면요.
멀리서 오는데 1, 2, 3, 세 번의 그런 컷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올리면서 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까이 오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애니메이션의 형태의 유사한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스토리 전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연출 구성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어지는 그림의 흐름이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지만 눈높이가 일정하고 앵글이 단순화된 숏을 이용해야만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출은 웹툰만이 갖고 있는 고유 연출이라기보다는 애니메이션적인 요소를 잘 반영했다는 사례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이 아이레벨 수준의 컷입니다. 사실 이 컷을 점점 확대해서 화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간숏 연출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배경을 보시면 오른쪽 배경을 보면 어두운 배경인데 밑에 배경 보면 환한 배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시간적 연출을 쓸 때도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요소를 활용해서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컷, 하나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화면을 잘라서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컷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 인물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웹툰에서는 이러한 컷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화면이 컷이 되면서 시간이 점프업 되고 밤 시간대의 컷 후에 바로 아침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동일한 그림에 빛 효과를 넣으면서 유사한 숏을 사용해서 시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보면 다시 그린 게 아니죠. 복사 붙이기를 해서 이 시간의 효과만 준 거죠. 그러니까 어둡냐 환하냐 이런 효과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러한 컷에 활용한 숏의 연출은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같이 영상물뿐만 아니라 출판 만화나 웹툰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시간의 변화를 연출하는 방법이고요. 출판 만화에서는 대부분 이런 것을 사용해서 시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웹툰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라데이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연출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웹툰에서는 출판 만화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출판 만화가 정해진 사이즈의 그림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웹툰은 하단으로 스크롤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컷과 동시에 다음 그림과 그전 그림을 물리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시간의 표현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도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숨을 고르는 시간을 주는 연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보다가 보면 너무 힘들죠. 이거를 한번 숨 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툰을 통한 컷은 그림 중간에 얼마나 공간을 두는 것이냐 이건데 실제로 공간을 많이 두면요 그만큼 역할과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러한 공간과 틈을 작품의 스토리와 연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긴 공간의 화백이나 공간의 화면이나 약간의 텍스트를 지나야만 그림을 보게 된 다음 장면의 경우는 독자는 이 긴 공간을 스크롤해야 다음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러나 이 긴 스크롤의 그 다음 장면보다는 그 장면을 위한 시간의 연출도 되지만 실제 독자로 하여금 앞선 내용을 공감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미루어지게 짐작함으로써 동시에 작품 속으로 약간 몰입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중간에 위치한 텍스트가 있죠. 이런 중간에 오른쪽에 보면 텍스트가 있는데 이런 중간에 위치한 텍스트는 시선에 집중을 주기도 하고 강조된 메시지 전달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트랜지션은 화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블랙아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겹치기와 같은 단순한 효과를 넣는 방법과 펜과 틸트를 이용해서 트랜지션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웹툰에서는 그러한 블랙아웃의 트랜지션은 컷과 상당히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이러한 면이 검은 화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오른쪽에 시간과 함께 추가적인 임팩트를 줘서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랙아웃 되는 시간의 변화보다는 전체적인 변화, 씬의 자체가 끝나고 다른 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연출 변화에 많이 쓰입니다. 과도기적인 연출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넘어가는 형태. 그림을 실제로 보면 독자는 검은 화면을 스크롤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블랙아웃된 화면을 지나가야만 하단의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적인 형태가 많이 흘러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연출은 독자가 시간의 변화나 공간의 변화 그리고 약간의 기다림의 효과 외에 갑자기 등장하는 장면으로 인한 임팩트 이런 것들을 동시에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밖에 펜과 틸트와 같은 연출이 연속되는 화면이 아닌 웹툰에서 활용되긴 쉽지 않은데 아래로 긴 화면을 이용해서 일종의 틸트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검은 화면을 하단으로 스크롤하는 행위가 독자들이 아래 화면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런 틸트 다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하늘의 이미지를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길게 연결된 이미지를 통해서 시간의 변화를 느끼는 것처럼 동시에 하늘 아래의 마을로 변화되는 공간의 변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하늘을 보여주다가 아래에선 다시 마을을 보여주는 그러면 약간 우리가 굴곡된 형태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트랜지션 중에는 화면의 겹침을 이용하는 방법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뭔가 효과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특징을 공유하지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 회상을 위한 장면 중에 일부 겹치기를 통해서 연출이 가능한데 이것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는다. 이것을 많이 쓰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트랜지션을 정의하자면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이렇게 바꿀 때 사용하는 기법이고 틸트는 촬영기를 축으로 카메라 축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이고요. 틸트 업과 틸트 다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화면 구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버전을 설치해서 한번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스케치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